2023년 파리 에어쇼의 푸른 하늘 위로 프랑스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라팔 전투기가 화려한 고개 비행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모인 수만 명의 관객들은 그 유려한 기동에 환호를 보냈지만 정작 비즈니스 센터 내부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방산 관계자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하늘이 아니라 전시장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 KAI 부스의 작은 팜플렛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라팔이 수십 년간 군림해온 4, 5세대 시장의 질서를 단숨에 파괴할 짙은 회색빛의 보람의 KF21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세계 방산 시장의 3위 자리를 지키며 미국이 앱을 구매할 수 없는 나라들에게 라팔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프랑스가 수조 원을 들여 개량해 매진하는 동안 한국은 아예 차원이 다른 설계와 압도적인 가성비를 무기로 라팔의 영토를 잠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라팔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능의 우위를 넘어 프랑스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제조 혁신과 기술적 집념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프랑스의 불안한 속내와 전 세계 방산 지형을 재편하고 있는 KF11의 진정한 위력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토록 강력했던 라팔을 퇴출의 위기로 몰아넣었는지 그 놀라운 내막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전투기의 성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은밀함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라팔을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4.5세대 전투기라고 치켜쓰지만 공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라팔은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투기의 정면에서 들이치는 레이더 전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전투기에서 레이더 반사가 가장 심한 부위 중 하나는 바로 공기 흡입구 안쪽에 위치한 엔진의 팬블레이드입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팬은 레이더 전파를 받으면 마치 거울처럼 강하게 반사하며 자신의 위치를 적에게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맙니다. 프랑스의 라팔은 설계 당시부터 이 공기 흡입구가 엔진까지 직선으로 연결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 측은 흡입구 내부에 특수 코팅을 하고 구조적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물리적인 직선 구조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F21은 개발 단계부터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그 핵심 증거가 바로 S덕트라 불리는 곡선형 공기 흡입구입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를 S자 형태로 굴절시켜 외부에서 엔진팬, 블레이드가 절대로 보이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레이더 전파가 흡입구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굴절된 벽면에 부딪혀 감쇄되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설계 기술입니다. 이러한 S덕트 설계는 공기 역학적으로 매우 구현하기 까다롭습니다. 자칫하면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 흐름에 와류가 생겨 출력이 떨어지거나 엔진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진은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풍동 실험을 통해 이 난제를 해결해냈고 라팔과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레이더 반사 면적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라팔이 자랑하는 세미 스텔스 성능은 기체 표면에 흡수 도료를 바르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KF-21은 기체 형상 자체에서 이미 스텔스 DNA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기체 내부에 마련된 광활한 빈 공간입니다. 현재 KF-21은 무장을 날개 아래에 다는 반매립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기체 하부에는 이미 거대한 내부 무장창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블록 2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문만 달면 곧바로 5세대 스텔스기로 변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라팔은 기체 구조상 내부 무장창을 설치할 여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라팔이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려 한다면 기체 전체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수준의 대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적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더의 축구공 크기로 잡히는 전투기와 새 한 마리 크기로 잡히는 전투기가 공중에서 마주친다면 그 결과는 싸우기도 전에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연구원들은 0.1제곱미터의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수년간 밤잠을 설쳐가며 이 곡선을 완성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조종사가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는 생존의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프랑스가 KF-21의 등장을 보며 단순한 경쟁 기체의 출현, 그 이상의 공포를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차세대 플랫폼의 기준을 한국이 정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KF-21은 이미 라팔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비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외형적 혁신은 시작일 뿐이며 진짜 놀라운 반전은 이 기체의 눈과 뇌에 해당하는 내부 시스템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왜 프랑스가 그토록 자랑하던 자신들의 레이더 기술마저 한국의 추격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그 기술적 실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전투기의 외형이 아무리 유려해도 그 내부를 채우는 시스템이 부실하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KF-21의 진정한 무서움은 프랑스가 결코 한국이 스스로 해낼 수 없을 것이라 단언했던 두뇌, 즉 에이사 레이더 기술의 완전한 자립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처음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을 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한국이 고난도의 레이더 통합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자신들의 장비를 비싼 값에 사가게 될 것이라며 느긋하게 관망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라팔에 탑재된 RBE2 레이더는 유럽 최초의 에이사 레이더라는 자부심이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란듯이 한화 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의 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에이사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단순한 국산화를 넘어 성능 면에서 라팔의 그것을 압도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팔의 레이더가 비교적 초기 모델인 수동형 소자를 개량한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한국의 KF-21 레이더는 최신 반도체 소재인 질소갈륨 소자를 대거 채택하여 탐지 거리와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질소갈륨은 기존 소재보다 열에 강하고 전력 효율이 높아 더 좁은 공간에서 더 강력한 전파를 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KF-11은 라팔보다 더 먼 거리에서 더 많은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기술적 성과 뒤에는 우리 과학자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 기술 협력을 거절당하고 돌아오던 비행기 안에서 우리 연구원들은 우리 손으로 반드시 증명하겠다는 다짐을 수만 번 되뇌었습니다. 당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에이사 레이더 개발 가능성을 3% 미만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은 수천 번의 시행착오와 밤샘 연구였습니다. 실제로 지상 시험장에서 첫 전파 발사에 성공했을 때 연구원들은 서로를 껴안고 함성을 지르는 대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선도국으로 나아가는 해방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이 레이더는 단순한 탐지 기능에 그치지 않고 전자전 수행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하고 아군의 위치를 숨기는 디지털 방패로서의 기능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라팔 역시 훌륭한 전자전 시스템인 스펙트라를 갖추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수십 년 전의 아날로그적 설계를 기반으로 확장해온 시스템입니다. 반면 KF-21은 처음부터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 데이터 버스로 연결된 최신 아키텍처를 사용하므로 데이터 처리 속도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조종사에게 최적의 공격 시점을 제공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프랑스가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지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한국이 단 몇 년 만에 집중 투자를 통해 추월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라팔은 시장에서 성능의 우위를 주장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먼 거리에서 먼저 발견하고 먼저 공격 결심을 내릴 수 있는 KF-21의 디지털 뇌는 라팔에게 더 이상 승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눈과 뇌의 진화는 곧바로 기체의 움직임, 즉 치명적인 기동성으로 이어지며 하늘의 지배권을 확고히 굳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금속의 차가운 수치를 넘어 하늘을 가르는 보라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프랑스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현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력한 레이더가 적을 찾아낸다면 그 뒤를 마무리하는 것은 공중을 압도하는 기동성과 지치지 않는 추진력입니다. 현대 공중전이 비가시거리에서 미사일을 쏘고 이탈하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근접 교전 상황에서의 기동력은
전투기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 2기가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에너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프랑스 라팔이 사용하는 M88 엔진은 프랑스 기술의 집약체라 불리지만 태생적으로 중소형 기체에 맞춰진 엔진이기에 추력이 확장성 면에서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KF-21은 검증된 괴력의 엔진으로 불리는 F414 계열의 최신 엔진 2기를 탑재하여 라팔과는 비교하기 힘든 추력 대비 중량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자동차로 치면 차체는 가벼워졌는데 엔진의 마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진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추력은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중전에서 기술을 급격하게 돌리거나 고도를 순식간에 높여 적의 배후를 잡는 근접 기동 상황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바등각 기동 능력입니다. 전투기가 실속에 빠질 수 있는 가팔은 각도에서도 KF-1은 강력한 엔진의 힘과 정밀한 비행 제어 컴퓨터를 통해 기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적을 조준할 수 있습니다. 일명 코브라 기동이라 불리는 극한의 동작도 KF-21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라팔 역시 델타의 특유의 선회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지만 엔진의 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기동을 시도할 경우 에너지를 급격히 잃고 속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노출되곤 합니다. 하지만 KF-21은 기동 중에도 충분한 에너지를 유지하며 다음 공격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지구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성능 차이는 실제 교전 시 시뮬레이션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라팔이 화려한 선회로 대응하려 할 때 KF-21은 더 높은 고도와 더 빠른 가속력을 바탕으로 교전의 주도권을 장악해버립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동이 우리 조종사들의 피나는 훈련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기술진의 집념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넘겨주지 않으려 했던 해외 선진국들의 견제 속에서 우리 연구원들은 수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 독자적인 비행 제어 법칙을 개발해냈습니다. 시험 비행에 나선 조종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기체의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며 데이터에 빈칸을 채워 나갔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중력 가속도의 9배에 달하는 압력을 견디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에도 그들이 기술을 돌리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이 기체가 세계 최강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기동의 미학은 더 이상 프랑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강력한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과 이를 한치의 오차 없이 제어하는 한국의 IT 기술이 결합된 KF-21은 이제 라팔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자신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항공 역학의 신비가 한국이 정교한 데이터와 압도적인 엔진 파워 앞에서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과 기동의 우위를 넘어 왜 전 세계 국가들이 라팔 대신 한국의 보라매를 선택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지 그 현실적인 경제적 파급력과 방산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첨단 기술의 격차만큼이나 프랑스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방산시장의 냉혹한 경제적 논리입니다. 그동안 프랑스는 라팔을 판매하며 전형적인 고비용 고자세 전략을 유지해 왔습니다. 라팔 한 대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프로그램 코스트를 기준으로 무려 1,800억 원에서 2,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기인 F-35와 맞먹거나 오히려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라팔이 훌륭한 전투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도입 국가 입장에서는 4.5세대 기체에 이 정도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프랑스는 무기를 판매한 이후에 유지, 보수 비용과 부품 공급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프랑스 특유의 자국 우선주의와 폐쇄적인 군수 지원 체계는 도입국들이 전투기를 가동하고 싶어도 부품이 없어 땅에 세워두게 만드는 일명 깡통 전투기 사태를 빈번하게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대한민국의 KF-21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파괴적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제조 공정과 자동차 가전 분야에서 쌓아온 대량 생산 노하우를 방위 산업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그 결과 KF-25는 라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의 대당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체 가격만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무기를 구매한 나라와 운명을 함께한다는 신뢰의 철학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군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품 공급망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현지 생산 시설까지 지원하는 한국의 유연한 태도는 프랑스의 고압적인 태도에 지친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와 UAE 같은 국가들이 프랑스의 라팔 대신 한국의 무기 체계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십을 팔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팔은 이미 개발된 지 40년이 지난 기체이기에 기계적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나 확장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KF-25는 이제 막 태어난 최신 기체로서 앞으로 30년 이상 진화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전 시스템이나 무인기와의 합동 작전 능력을 통합하는 데 있어 KF-21은 라팔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최신 디지털 아키텍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미래 확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한국의 전략 앞에 프랑스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한국이 방산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불평 섞인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는 사실 한국이 선사하는 새로운 표준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의 뒤처진 탄식일 뿐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합리적인 가격에 최첨단 성능을 보장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한국의 K방산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 우위와 경제적 실리가 결합된 이 거대한 흐름은 이제 단순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의 중심부로 비상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위대한 여정이 도달할 최종 목적지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가치에 대해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가르는 KF-21의 엔진 소리는 단순히 금속이 부딪히며 내는 굉음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불가능이라는 벽에 도전해온 우리 모두의 염원이 담긴 함성입니다. 프랑스라는 방산 거강이 지배하던 시장에서 후발주자였던 우리가 거둔 성과는 단순한 기계적 승리를 넘어 한 민족의 의지가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KF-21은 단순히 라팔의 대항마를 넘어 유무인 복합체계라는 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선구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가오리 모양의 무인 편대기가 보라매의 곁을 지키며 함께 비행하는 모습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영화 장면이 아니라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현실입니다. 프랑스가 과거의 영광과 설계에 안주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세대의 전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진정한 자산은 수만 개의 정밀 부품보다 더 값진 사람이라는 자산입니다. 밤을 지사오며 도면을 수정하던 연구원들의 충혈된 눈과 기체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조종관을 당겼던 시험. 비행 조종사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날 세계가 감탄하는 보라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가운 철강의 덩어리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 당당히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타국의 무기에 안보를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며 오히려 세계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는 기술의 종주국으로 우뚝 섰음을 말입니다. 라팔의 퇴출 위기는 변화를 거부하는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이며 KF-21의 비상은 겸손하지만 멈추지 않는 혁신이 일궈낸 필연적인 승리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날개가 우리 영공을 지킬 때 그 나라의 주권은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 찼기를 바랍니다. 보라매가 저 높은 창공을 넘어 전 세계의 모든 하늘을 호령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비상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보람에 비상하라를 남겨주시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과 가슴 벅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더 큰 도약을 위한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보라매의 힘찬 날갯짓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승리와 희망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